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 지문 가로넣기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랬죠. 항상 문장을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또는 뭐뭐라면 뭐뭐 할 때 이 말 나오면 그 앞에서 끊어주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됐건 어떤 말이 나오건 간에 불변이다,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이 말 나오면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수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공급의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준다면 물건이 흔한다. 자, 물건이 흔해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흔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한다 나올 수 있겠고 또 다른 말이 없어도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양은 같은 방향 무조건 증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한다면 양도 증가 마찬가지예요. 수요건 공급이건 감소한다고 나오면 양도 감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항상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봐요. 공급이 불변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불변이니까 공급은 신경 쓸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수요의 증가만 보시면 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인기 짱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인기가 높은 물건은 너도 나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또 거래되는 양도 증가하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요 증가 나왔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양도 증가한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3번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다. 잠깐만요. 잠깐 끊어볼게요. 사는 쪽도 감소하고 파는 쪽도 감소한다. 그럼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줄어들면 다른 말이 없어도 거래되는 양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가격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어떻게 배웠죠? 수요와 공급이 함께 바뀐다고 할 때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고 가격과 양을 판단하면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부동을 그리면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커요. 따라서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면 되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만 보고 가격과 양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인기가 떨어진다.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의 가로 속에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4번 볼게요. 자, 가격이 변화하여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탄력성 얘기할 때 양 변화가 없다.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 말 나오면 이거 완전 비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가격이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말 나오면 이것은 완전 탄력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가격이 변화하여도 양의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 비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완전 비탄력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자, 수요가 지금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죠. 근데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 올라갔으니까 고가 전략이 됐죠. 고가 전략이 되면 전체 수입은 감소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자 또는 기업의 총 수입의 관계는 수비고 수탄조였어요. 수비고 수탄조. 이게 뭘까요? 수요가 비,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고가 전략을 채택할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수탄전은 뭐냐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가격을 싸게 판매할 때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와 관련된 암기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저가가 나왔다면, 임대료가 하락한다, 저가가 나왔다면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 채택하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경기순환 국면 중 상향 국면. 우리가 보통 경기순환 국면을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의 네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상향 국면은 일반 경제 호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경제 호황이니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거래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더불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팔려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수가 적은 반면 매수자의 수가 많아요. 그럼 항상 물건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쪽수가 적은 쪽이 귀에서 대접을 받으니까 당연히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가격, 직전 국면, 회복 국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전 국면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거래된 가격은 상향 국면, 호황이 되면 아무리 못 받아도 그거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 하한가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상향 국면이죠. 누가 대접받는다? 매도자가 대접을 받죠. 또한 더불어 과거의 거래 가격은 그거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에 하한이 된다. 그럼 하한가, 하한선, 어떻게 말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7번 거미집 이론이죠.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자,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고 나왔죠. 이럴 때는 수탄수가 돼요. 자, 수탄수 뭐였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자, 공탄발이 뭐였습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라고 배웠던 경우 나오죠. 지금 이 문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수탄수가 되니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자, 8번 볼게요.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무엇이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급주택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이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바뀌면 질적인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 여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뒤집어서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저급주택으로 바뀌면 질적인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향 여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무엇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것은 강성효율적 시장을 얘기하죠. 자, 강성효율적 시장은 약성효율적 시장과 준강성효율적 시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공표된 정보는 정확히 말하면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의미하고요. 공표되지 않은 것이란 말은 미래 정보, 다른 말로 내부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즉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고, 더불어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다,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10번 볼게요. 차액지대설, 리카도죠.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땅을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카도는 고전학파로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더불어 차액지대에서는 리카도가 주장한 이론이고 지대 발생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다른 말로 부족하다. 비옥한 토지의 부족. 또 수학 체감 현상을 지대 발생의 3요소로 제시한 학자가 리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리카도는 고전학파 입장이다 보니까 지대를 뭘로 봤다? 잉여라고 보았다. 지대는 잉여로 보았다. 더불어 곡식의 가격, 곡물의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거죠. 이때 곡식의 가격을 다른 말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앞에 나온 것처럼 한계지에서는 지대 발생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학자가 리카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가로넣기 문제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